요즘 기초연금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시죠? 어디서는 기초연금이 사라진다고 하고, 어디서는 폐지된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앞으로 못 받는다는 말도 들립니다. 뉴스에서는 기초연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은 자기는 신청했다가 탈락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작 여러분 본인은 뭘 믿어야 할지,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너무 헷갈리셨을 겁니다. 게다가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봐도 담당자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르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정보가 너무 복잡해서 더 혼란스러워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도대체 기준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하소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들을 단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왜 어떤 사람은 탈락하는지, 그리고 2026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셨던 모든 의문이 해소되실 겁니다. 기초연금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제도도 드뭅니다.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초연금이 단순한 나이 기준만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 65세만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나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서 지금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여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고 나는 왜 안 되지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득이란 월급이나 연금처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산까지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집이 있으면 그 집값의 일부를 매달 소득으로 번다고 계산하고, 예금이 있으면 그 예금도 매달 소득이 생긴다고 계산합니다. 이게 정말 복잡한 부분인데, 이 계산 방식을 모르면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금액도 바뀌고 기준도 조금씩 바뀝니다. 작년에 들었던 이야기가 올해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몇 년 전에 탈락했던 분이 지금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 정보를 나는 안 되라고 단정 짓거나, 반대로 옛날에 됐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은 정말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복잡한 구조가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이 기준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지금은 일단 만 65세가 기준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 65세만 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준선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딱 잘라서 결정됩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최대 월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두 분 합쳐서 최대 54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각자로 나누면 한 분당 27만 4천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받는 금액보다 20%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걸 부부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왜 부부는 감액을 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혼자 살 때보다 덜 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집도 하나 쓰고 식비나 공과금도 함께 쓰니까 1인당 비용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 개선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초연금은 언제 들어올까요? 매달 25일에 여러분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에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옵니다. 처음 신청하신 달에는 심사 기간이 있어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라에서 알아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 65세가 된 지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그 3개월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틀을 설명드렸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고 받는 금액은 혼자 사시는 분은 최대 34만 2,510원, 부부는 합쳐서 최대 54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복잡하고 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헷갈려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개념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분이 탈락하기도 하고 반대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소득 인정액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월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소득 인정액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면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월소득 평가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실제로 매달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으신다면 그게 여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받는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112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은 여유자금이 아니라 거의 생계유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노년층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그대로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112만 원까지는 일하셔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머지 금액도 100% 반영하지 않고 남은 금액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일을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이제 두 번째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매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달 소득이 생긴다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집에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집이라는 재산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쌀이 한 가마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쌀을 지금 당장 먹지는 않지만 그 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쌀 한 가마니면 한 달 동안 15만 원어치 밥을 먹을 수 있겠네. 그럼 이 사람은 매달 15만 원의 식비 소득이 있다고 보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쌀이라는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으면 그 돈을 지금 쓰지 않더라도 그 돈 자체가 재산이니까 매달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차의 가치를 매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 공제액을 뺀 다음 그 금액에 정부가 정한 연 4%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12로 나눕니다. 왜 12로 나누냐면 연 4%를 월로 환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연 4% 월로 따지면 약 0.33%씩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 공시 가격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억 원에서 기본 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사 퍼센트를 적용하면 260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21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면 매달 약 21만 6천 원의 소득이 있다고 계산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신다면 월소득 평가액 60만 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21만 6천 원을 더해서 총소득 인정액은 81만 6천 원이 됩니다. 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228만 원이니까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부부인데 집 공시 가격이 4억 원이고 예금이 8천만 원 있으며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으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을 계산해 봅시다. 집 4억 원과 예금 8천만 원을 합치면 총 재산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도시 기본 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3억 4,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사 퍼센트를 적용하면 1,380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소득 평가액인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총소득 인정액은 195만 원입니다. 부부 기준이 364만 8천 원이니까 이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소도시에 사시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집 공시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고 예금이 1억 원 있으며 3천만 원짜리 승용차가 한 대 있고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으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산을 계산해 봅시다. 집 1억 5천만 원, 예금 1억 원, 차량 3천만 원을 합치면 총 2억 8천만 원입니다. 중소도시 기본 재산 공제 8,500만 원을 빼면 1억 9,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780만 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6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하면 총소득 인정액은 115만 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이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집과 예금과 차량까지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원리만 이해하시면 대략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왜 그런지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기준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왜 안 되지? 내 차는 오래된 차인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를 보는 기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동차는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액이 중요합니다. 차가 한 대든 두 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차의 가치가 얼마냐가 핵심입니다. 25년 현재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자동차를 일반 재산의 100%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월소득 환산율을 훨씬 높게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그 차는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에서 기본 재산 공제를 빼고 연사 퍼센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 차는 일반 재산처럼 연사 퍼센트로 환산하지 않고 차량 가액 전체를 소득처럼 반영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달 4천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기준을 거의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4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신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차는 20년 된 외제차인데 왜 안 되냐고 하십니다. 외제차라고 해서 무조건 고급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 그 차의 가치가 얼마냐는 겁니다. 20년 된 외제차라도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4천만 원이 안 된다면 일반 차량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국산차라도 최신형 고급 세단이나 SUV라면 4천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차를 등록할 때 나오는 가격이나 구입 가격과는 다릅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그 차가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하실 때 담당 공무원이 이 차량 가액을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그럼 생업용 차량은 어떻게 될까요? 택시나 화물차처럼 생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더라도 실제로 그 차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생업용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택시 운전 경력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차가 몇 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량 가액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4천만 원이 넘으면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의 가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차량 가액을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4천만 원 근처라면 미리 차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다음으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집 때문입니다. 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이제부터 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라는 말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심지어 이 말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 한 채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아마도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기준이 매우 엄격했던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집이 있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그것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본재산공제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집은 기본 재산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다른 재산이 없고 국민연금만 월 50만 원 받으신다면 소득 인정액은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집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2억 원에서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고 이걸 연사 %로 환산하면 월 21만 6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신다고 해도 소득인정액은 121만 6천 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에 대출이 있으면 부채공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만큼 대출금을 재산에서 빼줍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처럼 집과 직접 연결된 대출은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있다면 실제 재산은 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대출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대출을 인정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발급되는 대출 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집 때문에 탈락할까요? 집 공시가격이 아주 높거나 집 외에 다른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집에 예금이 2억 원 있고 차량이 3천만 원이라면 총 재산이 7억 3천만 원입니다. 기본 재산 공제를 빼더라도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이 있어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재산이 많아서 탈락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집의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나 시세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그러니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2억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집 한 채 정도는 가지고 계셔도 대부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재산 공제가 있고 대출금도 빼주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의 핵심 기준인 소득 인정액과 탈락 함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최대 40만 원 인상이 예상되는 2026년의 구체적인 변화 전망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권리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